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올곧고 세련된 3050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지인이 그러는 거예요. 유쌤의 직장 수업은 이제 제 채널을 보고 있는 이제 구독자이기도 한 그 지인이 점점 더 좋은 사람 되기 프로젝트 같대요. 그래갖고 이제 한참 웃었어요. 오늘이야말로 이제 정말 그 주제에 딱 맞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원래 있는 습관대로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태도대로 이제 늘 살죠. 너무 일상이 바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채널의 역할은 뭔가 하면 그렇게 바쁘게 사는 와중에 이제 브레이크를 한 번씩 걸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라지는 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살고 싶었던 그 그림을 다시 중간중간 확인하고 그 방향으로 가자고 재촉하는 이제 그런 채널인 거죠. 속이 올곧고 세련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성장하려면 우리가 오늘 바로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어떤 건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라는 감각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고방식이 올드하냐? 우리 이런 얘기 누구한테 이제 막 구박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촌스럽다고 이제 놀림받고 이제 비난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문장이 되겠죠. 근데 그게 꼭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사고방식이 올드해 라는 소리를 듣는 건 아니에요. 어려도 올드한 사고방식, 태도, 행동이 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올드하지 않은 걸까요? 바로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 유라는 감각을 유지하려는 어떤 관심, 노력이 이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걸까요? 늘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는 학교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새끼 밥 먹잖아요. 왜 먹겠어요? 살아나가기 위한 어떤 힘을 채우는 그런 작업들이잖아요.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과 그런 거에 이제 관심 없는 사람은 아예 이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다른 수준이 되는 거죠. 새로운 것을 이제 배우기를 즐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 즐기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은요, 나이 들지 않습니다.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딱 차이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야말로 이제 출퇴근만 하고 별다른 계획도 없고 뭐 그냥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그 외엔 뭐 별로 하는 거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랑 진짜 어떤 그런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굉장히 기대하고 흥분하고 이런 걸 나 있지, 이번에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 이런 데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해, 새로 이걸 시작했어, 이런 사람들은 나이랑 관계없이 대단히 생기가 넘칩니다. 그걸 동력으로 젊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내가 요새 새로운 거 뭐 배우고 있지? 한번 이제 체크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이제 전혀 색다른 어떤 취미 활동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런 것까지 이제 너무 부담스러우면 이제 가장 간단한 게 뭔가 하면 요새 베스트셀러가 뭐지? 라고 생각하고 베스트셀러 두세 권 사서 보는 거, 그리고 모바일로 이제 정기 간행물들 구독해서, 요새 이제 모바일로 잡지 같은 거 구독해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좋죠. 그럼 이제 시사에 좀 밝아질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정기 간행물을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접근하는 것부터 여러분들 일단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최고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에서 최고는 뭘까? 항상 그걸 선택하는 거죠. 선택도 습관입니다. 최고를 선택하는 습관이 이제 몸에 배에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선택이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있어요. 하루에도 우리는 이제 수백 번의 선택을 합니다. 뭘 먹을 건가? 그리고 지금 이 대목에서 내가 화를 낼 건지 말 건지, 지금 귀찮아도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선택에 있어서 그냥 이 선택을 생각 없이 막 하느냐, 아니면 정말 과연 최고를 나는 선택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어떤 이제 생각해 버릇하고 긴장하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선택하지 못하고 당장의 어떤 뭐 생계나 어떤 뭐 또 가장이면 책임져야 될 어떤 부양가족이 있으니까 그걸 못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배우가 되고 싶고 여행 작가가 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지금 어떤 이제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냥 IT 쪽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해,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제 지인 중에 진짜로 있어요.
평생 정말 타령조로 이제 난 원래 내가 그렇게 그런 가장이 아니라면 나 이런 걸 했을 거야 라고 내내 평생 얘기하는 사람 100번쯤 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결국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 그거 진짜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주 뼈 아프게 뼈 때리는 소리를 해줬어요. 하고 싶으면 진짜 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했겠지. 뭐 꼭 직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취미로 하는 어떤 극단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배우학원 다니거나 아니면 그런 극단에 가서 공연을 하거나 직장 다니면서 틈틈이 여행을 다니면서 뭐 글을 써서 책을 내거나 이럴 수도 있었겠지. 정말 하고 싶었으면 그렇게라도 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그 지인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탓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핑계를 대면 이제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우리 대표적인 예 어떤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이제 직장 그만둔 엄마가 이제 늘 뭐 나는 정말 두 날개 쫙 펴고 아주 성공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야말로 정말 아이들 때문에 주저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야말로 그런 예전 직장인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와중에라도 자기가 최고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내가 보면서도 회사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만뒀지만 정말 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떤 이제 육아서를 책으로 펴내고 실제로 제 지인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지금 내 처해진 상황에서 최고를 선택할 건가, 그걸 돌아보는 어떤 우리의 생각 습관, 우리의 인생 퀄리티를 상당히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복해야 되겠다고 선택해야지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오늘부터 한번 우리 노력을 더 해보시자고요. 자, 세 번째는요. 내 울타리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올곧고 세련된 사람으로서 계속 뭐 젊은 시절이나 중년이나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어떤 그야말로 이제 어떤 뭐 올곧다, 세련됐다라는 어떤 그런 말들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여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울타리를 단단하게 관리해야 내가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울타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재정적 울타리 있어요. 사치할 정도로 돈을 많이 모아야만 어떤 이제 굉장히 이렇게 세련된 어떤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어떤 재정적인 부분, 자금을 확보해 놓는다는 거, 내가 정말 제대로 잘 살아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재정적 대응 체계에 굉장히 무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의 어떤 수입에 비한 어떤 지출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경우. 그래서 이제 계속 적자에 허덕이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러면 이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굉장히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월급이 작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수입을 더 늘릴 거냐? 아니면 지출을 더 줄일 거냐? 그런 나의 재정적 울타리를 관리하겠다는 그런 마인드와 어떤 액션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울타리는요, 우리의 그 몸을 관리하는 진짜 울타리예요. 그 건강 마일리지라고 하잖아요. 운동을 안 하고 있으면 마일리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굉장히 찔려요. 갑자기 무리하게 무슨 일을 탁 하려고 할 때 내가 쌓아놓은 마일리지가 있어야 그걸 탁 꺼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곡차곡 쌓인 건강 마일리지는 나이가 들수록 큰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먹는 거, 운동하는 거 굉장히 제 건강에 왜 더 기분 좋게 즐겁게 열심히 잘 일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를 이제 이루고 싶다. 그래서 내가 잘 일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어떤 건강 마일리지 쌓는 어떤 나의 울타리를 관리하는 거에 신경을 더 써보시자고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감정에 대한 어떤 관리예요. 그 감정에 대한 어떤 나의 경계선, 그 울타리를 관리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뭐 미련, 후회, 뭐 억울함,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이제 시간 관계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외로움을 잘 관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외로움은요, 담배 15개비보다 더 해롭대요.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인데 대단히 외롭다 그러면 나 흡연자보다 내가 더 몸에 해롭구나 이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외로움을 관리하는 거 대단히 이제 신경 쓰셔야 돼요.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어떤 이제 사람에 대해서 계속 넓은 인맥으로 벌려나가는 거, 어떤 그 외로움을 관리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한테 더 지금보다 잘 대접하는 거, 이게 바로 외로움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많은 모임이나 그런 쪽에 이제 한정된 어떤 체력이나 어떤 나의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그런 많은 모임에 이렇게 막 그야말로 이렇게 널리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이게 맞는 방법인지 생각해 보시면 외로움을 관리하는데 조금 더 좀 효율적으로 관심을 여러분들이 쏟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거에서 출발하시자고요. 유쌤의 직장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